새벽 병원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흰 형광등은 사람의 얼굴에서 피를 지워놓은 듯 창백했고 유리창 너머로 내리는 비는 도시 전체를 검은 먹물처럼 번지게 만들고 있었다. 응급실 문 앞 피 묻은 손을 떨며 서 있는 여자. 방금 전까지 자신의 손에 쥐어있던 비녀가 차세계의 몸을 찔렀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채 신설이는 손바닥에 남은 붉은 온기를 지우려 미친 사람처럼 비벼댔다. 내가 아니야, 내가 그런 게 아니야. 갈라진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흘러갔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수술실 문 위에 붉은 등이 켜져 있었고 그 빛은 마치 조선의 궁궐에서 자신이 마셨던 사약처럼 끈질기게 눈앞을 물들였다. 또 내가 죽인 것이냐? 신설이의 무릎이 천천히 꺾였다. 그때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음이 흔들리면 약해진다. 신설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차달수였다. 늙은 호랑이 같은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는 남자.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세계 옆에 있으면 안 되는 건 확실하구나. 신설이는 핏기 없는 입술로 웃었다. 나도 안다. 차달수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이번 생엔 그녀가 천천히 일어섰다.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다. 돈 많은 비구니가 될 것이야. 차달수가 어이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봤고 손재아는 이 정신 나간 상황 속에서도 잠시 말을 잃었다. 하지만 신설이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사내와 엮이지 않겠다. 사랑 따위에 흔들리지 않겠다. 누군가를 살리려다 또 누군가를 죽이는 운명이라면 이번엔 제 손으로 그 운명을 끊어내겠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말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순간 신설이의 눈빛이 무너졌다. 차달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고 손재아는 벽에 기대 겨우 안도했다. 그러나 신설이는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했다. 살아났다. 그런데 그래서 더 무서웠다. 살아난 사람은 다시 다칠 수 있으니까. 다시 사랑할 수 있으니까. 다시 죽을 수 있으니까. 병실안 차세계는 창백한 얼굴로 눈을 떴다. 어깨와 복부를 감싼 붕대, 링거줄, 심전도 소리. 모든 것이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손재안이 급히 다가왔다. 대표님 정신 드십니까? 차세계는 마른 입술을 겨우 움직였다. 신설이 손재안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그 이름부터 찾을 상황이 아닙니다. 어디 있어? 안 왔습니다. 차세계의 눈빛이 흔들렸다. 왜? 손재안은 잠시 망설이다 낮게 말했다. 본인이 대표님 옆에 있으면 안 된답니다. 침묵. 차세계의 입가에 허탈한 웃음이 번졌다. 하, 진짜 웃기는 여자야. 그는 몸을 일으키려다 상처가 찢어지는 통증에 얼굴을 찡그렸다. 손재안이 급히 말렸다. 미쳤습니까? 방금 칼 맞고 수술한 사람이 어딜 갑니까? 차세계는 이를 악물었다. 나도 모르겠어. 뭐리요? 난 가고 싶어. 손재안이 멈칫했다. 차세계의 눈은 처음 보는 방식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늘 이기는 법만 알던 남자. 사람을 손익계산서처럼 보던 남자. 그런데 지금 그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다. 나한테서 도망간 여자한테. 차세계가 낮게 웃었다. 가보기로 했다고. 손재아는 이마를 짚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중증입니다. 차세계가 눈을 감았다. 그러니까 고쳐. 제가 의사입니까? 정연 부르라고.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선우정연이 들어왔다. 불렀어? 차세계가 피곤한 눈으로 그를 봤다. 정연은 차트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증상은 간단하네. 구의 금단 증상. 꺼져. 못 꺼져. 너 지금 사랑한다. 차세계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런 단어 쓰지 마. 정연은 의자에 앉아 느긋하게 웃었다. 부정은 1단계. 집착은 2단계. 선물 공세는 3단계. 냅다 항복은 4단계. 차세계가 차갑게 물었다. 5단계는? 정연이 미소 지었다. 차이는 거. 순간 병실 공기가 싸늘해졌다. 손재아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차세계는 아주 낮게 중얼거렸다. 치열한 구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뭐 이런 건가? 정연이 눈을 반짝였다. 오, 의욕 좋은데? 차세계는 링거줄을 뽑으려 했다. 가자. 어딜? 신설이한테. 손재안이 기겁했다. 대표님,
차세계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나 너 아니면 죽는다. 손지안과 정연이 동시에 굳었다. 차세계 본인도 자신이 뱉은 말을 듣고 잠시 멈췄다. 그리고 작게 욕했다. 미쳤네, 진짜. 정연은 박수를 쳤다. 냅다 항복이다. 한편 신설이는 고시원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방 안에는 전등 하나만 희미하게 켜져 있고 창문 틈으로 스며든 새벽바람이 낡은 커튼을 흔들었다. 그녀 앞에는 금보살이 준 부적과 피 묻은 비녀가 놓여 있었다. 이제부터 금남이다. 신설이가 엄숙하게 선언하자 백광남이 방문 앞에서 라면을 들고 서 있다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누구한테 선언하는 건데요? 나 자신에게. 아니 그럼 혼자 하세요. 왜 저까지 불러놓고 비군이 선언을 내가 내 매니저라며. 매니저가 연애 금지 선서까지 들어야 돼요? 신설이가 차갑게 노려봤다. 연애가 아니다. 사내는 재앙이다. 백광남은 한숨을 쉬었다. 저기요. 사내가 재앙이면 차세계 대표님은 거의 천재지변인데요. 근데 그 천재지변이 방금 병원에서 도망 나왔답니다. 신설이의 손끝이 멈췄다. 뭐라? 대표님 지금 고시원 앞이에요. 순간 신설이는 벌떡 일어났다. 미친 것 아니냐? 백광남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녀가 급히 창문을 열자 비가 그친 골목 아래 검은 세단이 서 있었다. 그리고 차세계가 환자복 위에 코트만 걸친 채 비틀거리며 서 있었다. 손지안이 뒤에서 그를 붙잡고 있었고 선우정연은 상황을 즐기는 얼굴이었다. 차세계가 고개를 들었다. 창문 너머의 신설이와 눈이 마주쳤다. 야! 그의 목소리는 쉰 상태였다. 내려와. 신설이의 눈가가 떨렸다. 돌아가라. 싫어. 죽고 싶으냐? 방금 그 말 하러 왔어. 차세계가 숨을 삼켰다. 상처가 아픈지 얼굴이 창백했다. 그런데도 웃었다. 나 너 아니면 죽는다. 고시원 창문들이 하나둘 열렸다. 구총무가 복도에서 튀어나왔다. 아니 새벽에 무슨 드라마를 찍고 있어요. 신설이는 창문을 붙잡은 채 얼어붙었다. 차세계는 비틀거리면서도 눈을 떼지 않았다. 이번엔 도망가지 마.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이를 악물었다. 그만 좀 매달려라 의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 끝이 젖어 있었다. 차세계는 그 미세한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다. 밀당을 하네 뭐. 아니면 왜 아직 창문 안 닫아? 신설이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죽고 싶으냐? 차세계가 피식 웃었다. 이미 한 번 죽을 뻔했는데 뭐. 그 순간 신설이의 표정이 무너졌다. 차세계는 그 얼굴을 보고 더 이상 웃지 못했다. 미안. 골목의 공기가 조용해졌다. 내가 찌른 거 아니야. 신설이의 입술이 떨렸다. 어찌 아느냐. 내 눈이 그랬어. 차세계가 아주 천천히 말했다. 날 찌른 사람이 아니라 날 잃을까봐 무너진 사람 눈이었어. 신설이는 아무 말도 못했다. 차세계는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다 통증에 휘청였다. 대표님. 손지안이 붙잡았고 신설이는 반사적으로 창문을 박차고 뛰어나가려 했다. 그러다 멈췄다. 가면 안 된다. 가까워지면 안 된다. 또 죽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주먹을 움켜쥐었다. 돌아가라. 차세계가 고개를 들었다. 싫어. 제발. 그 한마디에 차세계의 눈빛이 흔들렸다. 신설이의 목소리는 명령이 아니라 애원이었다. 제발 살아있어라. 차세계는 더 말하지 못했다. 다음 날부터 차세계의 구애 전쟁은 차일그룹과 BOJ, 도란엔터와 대박고시원을 동시에 뒤흔들었다. 첫 번째는 꽃이었다. 고시원 복도에 사람 키만한 꽃바구니가 줄지어 들어왔다. 구총무는 박스를 받다 허리가 나갈 뻔했고 백광남은 꽃 사이에 파묻혀 소리쳤다. 이건 구애가 아니라 물류 테러예요. 신설이는 꽃바구니에 적힌 카드를 읽었다. 이번엔 사양 말고 연락주세요. 그녀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놈이 나를 기생으로 아느냐. 꽃으로 꼬시게. 그러나 손끝은 카드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두 번째는 음식이었다. 고시원 앞에 최고급 한정식 도시락, 디저트, 장어구이, 삼계탕, 심지어 궁중수라상 콘셉트 케이터링까지 도착했다. 신설이는 뚜껑을 열어보다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전하의 후궁이냐? 백광남은 이미 갈비찜을 집어먹고 있었다. 비구니 하신다면서요. 비구니도 밥은 먹는다. 세 번째는 더 심했다. 차세계가 BOJ 법무팀을 시켜 신설이 전용 계약서를 새로 보냈다. 신설이 안전보호 및 심리안정 지원 계약. 제1조 갑은 을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한다. 제2조 을은 갑의 보호를 이유 없이 거절하지 않는다. 제3조 갑과 을은 공과 사를 철저히 지키되 을의 위기 상황에서는 사가 공보다 우선한다. 신설이가 계약서를 읽다가 이를 갈았다. 이자가 지금 나를 사냥개처럼 묶으려 드는구나. 그러나 마지막 조항에서 손이 멈췄다. 제10조 을이 원하면 갑은 언제든 사라진다. 단 을이 위험할 때는 사라지지 않는다. 신설이는 한참 말이 없었다. 백광남이 슬쩍 물었다. 감동했어요? 아니다. 눈가가 촉촉한데요. 먼지다. 방금 청소했는데요. 신설이가 쿠션을 던졌다. 하지만 차세계의 구애는 누군가에게는 전쟁 선포처럼 보였다. 모태이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신설이의 사진을 내려다봤다. 저 여자가 그렇게 대단해? 옆에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차세계 대표가 직접 움직이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모태이의 미소가 더 깊어졌다. 그럼 더 재밌네. 그녀는 은방울꽃 향이 나는 향수를 손목에 뿌리고 천천히 말했다. 철새 같은 애첩 하나쯤은 눈 감아주려 했는데 거울 속 그녀의 눈빛이 가시처럼 번뜩였다. 몬처 자리까지 넘보면 얘기가 달라지지. 같은 시각 윤지호는 대본 연습실에서 신설이의 새 광고 영상을 보고 있었다. 댓글은 폭발적이었다. 신설이 분위기 미쳤다. 차세계가 왜 빠졌는지 알겠다. 윤지호 긴장해야 할 듯. 윤지호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웃기지 마. 곽은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언니 괜찮아요? 윤지호는 환하게 웃었다. 당연하지. 내가 왜 안 괜찮아?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자신이 쌓아온 19년이 누군가의 하루아침에 흔들리고 있었다. 신설이 그녀가 낮게 중얼거렸다. 너 진짜 어디까지 올라오려고. 한편 최문도는 이 모든 상황을 한 발 뒤에서 즐기고 있었다. 어두운 집무실, 벽면 가득한 차일그룹 지배구조 차트 앞에서 그는 차세계와 신설이의 열애설 기사들을 하나씩 넘겼다. 사랑에 빠진 후계자라 서비서가 물었다. 이대로 두면 차세계 대표에게 동정 여론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최문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사랑은 처음엔 무기가 되지만 끝엔 약점이 돼. 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문서를 꺼냈다. 강단심 혼기 기록. 서비서의 눈빛이 굳었다. 정말 그 여자가 최문도는 대답 대신 문서 위에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왕의 피를 품은 자가 요녀를 연모하면 가문은 무너진다. 최문도가 낮게 웃었다. 구의 전쟁이라 좋아. 더 불 붙여줘야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잔인한 선물은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상대가 원하던 진실이지. 그리고 그날 밤 신설이에게 또 하나의 택배가 도착한다. 보낸 사람 없음. 상자 안에는 낡은 족자 하나와 작은 녹음기. 신설이가 녹음기를 누르자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낯선 노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단심은 악녀가 아니었다. 왕을 살리려다 버림받은 여자였다. 신설이의 숨이 멎었다. 족자를 펼치자 그 안에는 조선의 한 장면이 그려져 있었다. 사약을 받는 강단심. 그리고 멀리서 등을 돌리고 있는 왕. 그런데 그림 가장자리에 작게 적힌 문구. 왕은 알고 있었다. 신설이의 손이 떨렸다. 알고 있었다고?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그럼 나는 왜 죽었느냐? 그날 밤 차세계는 병실을 또 탈출했다. 손재아는 포기한 얼굴로 뒤따랐고 선우정연은 웃으며 말했다. 필사적입니다. 차세계는 신설이가 있는 고시원으로 향하던 중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는다. 다시 건다. 또 받지 않는다. 그는 짧게 욕했다. 그만 좀 튕겨라. 그런데 그 순간 문자가 왔다. 신설이었다. 오지 마라. 나는 확인할 것이 있다. 차세계의 눈빛이 굳었다. 어디야? 답이 없다. 그는 즉시 손재안을 봤다. 위치 찾아. 손재안이 한숨을 삼켰다. 대표님, 이거 불법의 경계에 찾아. 차세계의 목소리가 서늘해졌다.
몇 분 뒤 위치가 떴다. 차일그룹 명현재 인근. 차세계의 얼굴이 굳었다. 할아버지 집. 검은 세단이 빗속을 가르며 달린다. 음악이 점점 커지고 카메라는 젖은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따라간다. 같은 시각 신설이는 명현재 담장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족자와 비녀가 들려 있었다. 대문 앞에서 권 집사가 조용히 나타났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설이가 차갑게 물었다. 내가 날 불렀느냐? 권 집사는 미소 지었다. 부른 건 제가 아닙니다. 대문이 열렸다. 저택 안은 지나치게 조용했다. 긴 복도, 오래된 그림, 흔들리는 샹들리에 마치 21세기의 궁궐 같았다. 신설이는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한방 앞에서 멈췄다. 벽에 걸린 오래된 초상화. 젊은 여인. 신설이와 닮았지만 신설이가 아니었다. 권 집사가 말했다. 차세계 대표의 친어머니입니다. 신설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 여인은 낯익다. 꿈속에서 보았던 여자. 차세계의 꿈에 나타난 이상한 여자. 권 집사가 낮게 속삭였다. 그분도 죽기 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 왕을 지켜야 한다. 순간 신설이의 숨이 멎었다. 바로 그때 저택 밖에서 차세계의 차가 급정거한다. 그는 상처를 부여잡고 뛰어들어온다. 신설이. 긴 복도 끝에서 그녀가 돌아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멀리서 부딪힌다. 그러나 이번엔 다르다. 신설이의 눈빛에는 반가움보다 두려움과 의심이 먼저 떠오른다. 너는 알고 있었느냐? 차세계가 멈칫한다. 뭘?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내 어미가 무엇을 알고 죽었는지, 조선에서 내가 왜 죽었는지. 차세계는 이해하지 못한 채 다가간다. 무슨 소리야? 신설이가 족자를 펼쳐 보인다. 왕은 알고 있었다. 차세계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깨진다. 불타는 궁궐, 울부짖는 여자, 그리고 자신과 닮은 왕의 목소리. 단심아, 미안하다. 차세계가 머리를 움켜쥔다. 아, 신설이가 다가오려다 멈춘다. 마음이 또 흔들린다. 흔들리면 약해진다. 약해지면 죽는다. 죽이면 안 된다. 하지만 그의 고통을 보는 순간 발이 마음대로 움직인다. 괜찮으냐? 차세계가 고개를 든다. 식은땀에 젖은 얼굴. 너 그의 목소리가 떨린다. 내가 알아야 하는 사람이야? 신설이의 숨이 멈춘다. 그 질문이 너무 아프다. 너무 정확해서. 그녀는 천천히 웃었다. 모른다. 그리고 눈물이 고였다. 나도 내가 내게 누구인지 모르겠다. 차세계가 한 걸음 다가왔다. 그럼 지금부터 알면 되잖아. 다가오지 마라. 싫어. 내가 널 다치게 한다. 이미 다쳤어. 또 죽일지도 모른다. 그럼 또 살아나면 되지. 신설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런 말 쉽게 하지 마라. 복도 전체가 울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다. 나는 이미 사람을 잃어봤다. 나 때문에 죽었다는 말이 어떤 건지 안다. 내 손에 피가 묻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안다. 차세계가 조용히 말했다. 내 피는 내 탓 아니야. 내가 어찌 아느냐. 내가 아니까. 무엇을? 차세계가 천천히 웃었다. 처절하고도 다정한 웃음. 너는 날 찌르면서 울었어. 신설이의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죽이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안 울어.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차달수가 나타난다. 거기까지다. 그의 목소리가 저택 전체를 짓누른다. 차세계가 신설이 앞을 막아선다. 차달수의 눈빛이 차갑다. 그 여자를 내보내라. 차세계가 낮게 말했다. 싫습니다. 차달수의 얼굴이 굳었다. 뭐? 이번엔 안 내보냅니다. 그게 내 선택이냐? 네. 차세계는 신설이 손을 잡았다. 신설이가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그는 놓지 않았다. 난 잘 모르겠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직 내가 이 감정을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신설이는 그를 바라봤다. 차세계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근데 지금은 너한테 가보기로 했다고. 그 말에 신설이의 눈빛이 깊게 흔들렸다. 차달수는 분노로 지팡이를 내리쳤다. 내 아비처럼 망하고 싶으냐? 차세계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아버지를 망친 건 사랑이 아니라 할아버지입니다. 정적. 권 집사의 눈빛이 흔들리고 차달수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진다. 그 순간 위층에서 쨍그랑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 모두가 고개를 든다. 신설이는 본능적으로 느낀다. 무언가가 시작됐다. 어둠 속에서 붉은 매화 문양이 새겨진 부적들이 복도 천장에서 하나둘 떨어진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낯선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왕이 요녀를 택했다. 조명이 깜빡인다. 그럼 가문은 피로 갚아야지. 차세계가 신설이를 뒤로 밀어낸다. 뒤로 가. 그러나 이미 늦었다. 복도 끝에서 검은 옷의 괴한들이 나타난다. 손재한이 뛰어들며 소리친다. 대표님. 서비서의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스친다. 최문도의 판이 움직인 것이다. 혼란 속에서 신설이는 차세계의 손을 놓고 앞으로 나선다. 비켜라. 차세계가 붙잡는다. 미쳤어? 이번엔 내가 지킨다. 그녀의 눈빛이 번뜩인다. 조선의 요녀 사약을 받고 죽은 여자, 두 번째 생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사람의 눈이었다. 괴한이 칼을 휘두르는 순간 신설이는 몸을 낮춰 피하고 비녀로 손목을 찍어 꺾는다. 차세계가 놀라 바라본다. 너 대체 신설이가 숨을 몰아쉬며 외친다. 살려고 배운 것이다. 그러나 괴한은 한 명이 아니다. 복도 양쪽에서 몰려든다. 차세계는 다친 몸으로도 신설이 옆에 선다. 같이 해. 넌 빠져라. 싫어. 진짜 말 안 듣는 사내로구나. 너도 만만치 않아. 그 짧은 순간 둘은 웃는다. 피와 비명과 깨진 유리 사이에서. 그 웃음은 이상하게 아름답고 미친 듯이 위험하다. 그리고 그 모습을 위층 난간에서 지켜보는 최문도. 그는 낮게 웃는다. 그래. 그렇게 더 깊이 엮여라. 서비서가 묻는다. 계획대로입니까? 최문도는 신설이를 바라보며 대답한다. 아니. 그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린다. 저 여자는 계획보다 훨씬 위험해. 잠시 뒤 경찰 사이렌이 명현재 앞을 뒤덮고 괴한들은 사라진다. 차달수는 분노에 찬 얼굴로 서 있고 차세계는 피가 다시 배어나온 붕대를 붙잡은 채 신설이를 바라본다. 신설이도 그를 본다. 도망가야 한다. 지금 도망가야 한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는다. 차세계가 힘겹게 웃는다. 맞지? 무엇을? 나 너 아니면 죽는다니까. 신설이가 눈을 감았다. 그 말 하지 마라. 왜? 무서우니까. 그 말에 차세계의 표정이 바뀐다. 처음으로 그녀의 두려움을 정면으로 본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는다. 대신 조용히 손을 내민다. 그럼 도망가지 말고 무서울 때 말해. 신설이는 그 손을 내려다본다. 조선에서 그녀에게 내밀어진 손은 늘 대가가 있었다. 이용, 배신, 욕망. 그런데 이 손은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진정 그녀가 천천히 물었다. 진정 나를 연모하는 거냐? 차세계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그는 평생 이런 말을 해본 적 없는 사람처럼 한참을 침묵한다. 그리고 낮게 웃는다. 연모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한 걸음. 내가 사라지면 미칠 것 같고. 또 한 걸음. 내가 울면 내가 진 것 같고. 다시 한 걸음. 내가 웃으면 그는 숨을 삼켰다. 살아있는 게 좀 괜찮아져. 신설이의 눈가가 붉어진다. 차세계는 처음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게 연모면. 짧은 침묵. 그런가 보지.